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고 흔드는 이 태극기, 과연 그 기원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오랜 시간 가려졌던 태극기의 또 다른 이면, 그리고 그 역사 속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태극기의 역사적 탄생 배경. 많은 이들이 알고 계신 태극기의 시작은 1882년 박영효가 일본 메이지마루 선상에서 붓과 먹으로 직접 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알려진 태극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당시 조선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쇄국 정책을 유지하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외세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조약을 기점으로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후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위 개화파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조선의 개혁을 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개혁이 자주적인 개혁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신정변과 비밀협약의 깃발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직후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수신사 일행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들이 탄 배가 바로 메이지마루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외교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공사 하나부사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조선 내 친일 정권 수립을 논의했고 그것을 위한 상징물, 곧 깃발을 도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태극기라는 주장입니다. 상단의 붉은 태극은 일본, 하단의 푸른 태극은 조선을 상징하고 사방의 궤는 천지수와 즉 자연의 원리를 빌려 통합과 창조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겉으로는 유교의 철학을 따르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밀약을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깃발은 조선 국왕 고종의 의지를 담은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친일 세력과 일본 정치인들이 공동으로 구상한 비밀 협약의 깃발이었습니다. 삼박영효 미화의 그림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박영효 한 사람이 홀로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그것은 만약 거사가 실패했을 경우 국왕과 친일 개화파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 설정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884년 10월 결국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이들은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김옥균은 암살당했고 박영효는 일본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훗날 이들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서 그 깃발, 즉 태극기가 조선의 공식 국기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자랑과 반성 사이입니다. 물론 태극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상징입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 깃발 아래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출발점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극기가 단지 일본을 동경한 친일 개화파의 정치 깃발이었다면 그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의이고 후손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결론은 진정한 애국기란 무엇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 거울이며 미래로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왜곡된 과거는 우리가 고쳐야 할 현재입니다. 이제는 묻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주정신이고 무엇이 진정한 민족의 깃발이어야 하겠습니까? 친일잔재를 숨긴 깃발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도리에 부합하며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통일을 노래할 수 있는 참된 민족통일 애국기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의 이 이야기로 인해 우리가 태극기를 더 사랑하고 그 본질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친일 왜곡 태극기 역사 바로 세우기
태극기 문제 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